네, 지금부터 쌈 위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 강훈숙 대표님 KPM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스크로 인해서 이 우한폐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도 한 13% 급등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KPM텍은 조금 전에 제가 마스크 관련주 안 오른 종목들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종목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만 하고요. 이제 추후 나중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KPM테크는 사실 핵심 사업 자체가 표면 처리 약품의 도금 설비와 또 주요 수요층인 어떤 전방 사업 PCB 관련 종목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품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사업 본부에서 또 이런 어떤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자체 생산한 항균, 항바이러스성 섬유, 또 이게 미국에서 마이크로백 산하에 있어서 기능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마이크로백 산하가 사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바이오 인증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에 앞서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조류독감 이때도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항바이러스 섬유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과 기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마스크 관련주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KPM테크는 오른 것 같지만 절대 지금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KPM테크 내일 아침 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면 조금 더 큰 상승률 1,500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스크 관련 후속주로 KPM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우리 최정호 대표님께서는 테크윙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종목도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인 것 같은 게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87억 3,300만 원으로 지난 그러니까 2018년 대비 81.22% 증가가 됐으니까 굉장히 실적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고, 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테크윙 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쪽에 핸들러 쪽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역시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과거에는 SK 하이닉스 쪽에만 집중적으로 물량이 들어갔다면 2019년도에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해외 업체에 대해서 지금 뭐 메모리, 비메모리 쪽으로 바로 핸들러 쪽에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좀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저 효과를 발휘하면서 2020년도에는 SK 하이닉스야 매출액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바로 메모리 쪽의 핸들러 쪽에서 SK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SK 하이닉스 외에 해외 업체들, 자, 또 한 가지 그죠. 비메모리까지도 바로 핸들러 쪽에 매출액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상승이 굉장히 좀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테크잉 실적 상승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철 대표님 내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 관심이 많은데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고가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 부분들이고 오늘 일단은 뭐 하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 장중에 6% 5%였는데 거의 한 1%대로 다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규정을 예전에 이제 좀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가장 많은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 그 중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인데 기존에 이제 거의 한 뭐 30일 이상 뭐 내원을 하거나 뭐 진행을 5회 이상 방문을 하고 30일 정도 걸렸었던 부분들을 1회 원스톱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명 교정기, 그게 원래 이제 미국 쪽에 특허가 있었던 기업이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만료가 되면서
레이가 이제 진출을 했고, 요 사실 보철물을 이제 끼시는 분들도 이제 미관상,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좀 꺼려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안 했었던 부분들인데, 투명으로 하게 되면서 이 역시 뭐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매수 기회를 잘 주진 않았는데, 요 이번 뭐 조정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백진수 대표님께서는 좀 대형주네요. 카카오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카카오도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조정이 나와갔고요. 카카오 같은 종목은 사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주워 담아야 될 미래를 위해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카오가 이제 2019년이었죠. 작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4분기 실적은 또 분기로 따지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작년 실적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매해마다 발표되는 실적이 다 사상 최대 실적일 거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됩니다. 5G가 다 깔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뱅크를 만들면 아무리 대형 은행에서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뭐 인터넷 뱅크를 출범시켜도 카카오뱅크가 나오면 하루 만에 100만 명 이상을 땡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플랫폼의 힘이고 빅데이터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3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가 들어온 시대에 가장 큰 공룡이 삼성전자였다면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가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길게 두고 갈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